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다음 달 6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마냥 반가워할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덕분에 황금 연휴가 생기기는 했지만요. 일단은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게다가 병원을 그날 예약하셨던 분들, 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쉬지 못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 또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또 난감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네, 경제 효과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쉴 권리를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다면 조금 더 일찍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최소리 아나운서는 여수의 상징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제가 이제 여수 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여수의 네. 상징하면 단연 그 동백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 드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 동백하면은 그 보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생활에서 익숙하게 또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 오동도. 한겨울 오동도의 품에선 붉은 기운이 피어나는데요. 바로 진실한 사랑의 징표 동백입니다. 바지런한 동박새가 맺어준 인연으로 꽃을 피운다는 동백. 터질 듯 말 듯 겨우내 애간장을 녹이던 꽃봉오리가 봄 햇살 속에 그 붉은 속내를 드러내고 난 후 떨어지면 오동도엔 붉대 붉은 동백 융단이 깔립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빨갛게 멍이 들고 말았다는 동백 아가씨. 이 노래에서 나오는 동백이 바로 미양 여수를 상징하는 꽃이자 나무인데요. 이 동백이 저처럼 아주 그냥 팔방 미인이라고 합니다. 동백의 놀라운 변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옛날 안악들의 고운 머릿결을 책임졌다는 동백. 그 오랜 전통의 동백 오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백 씨앗이 전하는 건강함과 아름다움. 먹고 씻고 바르며 즐기는 여수의 상징. 동백의 붉은 유혹 속으로 빠져볼까요? 여수의 명소 오동도에도 봄이 깃들었습니다.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동백의 섬. 늦겨울부터 시작해 봄으로 이어진 붉은 동백의 행렬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어지게 한 거죠. 이게 빗소리인 줄 알았어요. 뚝뚝뚝 떨어졌을 때. 근데 와, 비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는 동백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오면은 그냥 꽃에 묻혀서 저희가 그냥 꽃 속에서 사진도 찍고 뒹굴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없네요. 그 정도는. 근데 요것만 봐도 행복해요. 동백꽃의 깊은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이곳에 발도장을 찍어보세요. 동백숲 안에 자리한 이 카페에선 주인장이 직접 만든 귀한 차를 만날 수 있거든요. 네, 동백꽃을 발효해가지고 만든 동백꽃잎 차예요. 동백꽃으로요? 네. 동백꽃으로 어떻게 차를 만들어요? 네,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거라 향이 없는데 이제 발효를 해서 숙성을 시키면 은은한 향이 자연스럽게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시면 이제 피도 맑아지고 그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아요. 저도 이게 처음 마셔봤는데 낯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예쁘고 한 오미자차하고 매실차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 끝맛이 매실차랑 비슷하고 맛있어요. 네. 오랜 시간 동백의 가치에 주목해왔다는 여수시. 동백 오일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엔 동백 오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 2003년에 헤어용 화장품으로 약 10여 종을 개발해서 특허 일권 상표 디자인해서 시제품으로 이미 이 컴피라는 브랜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이 마케팅 쪽에 좀 불비해서 약 10여 년간 좀 지체되었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LNK라는 그 회사와 조율해서
국내는 물론 그 해외 중국이나 미국 쪽까지 진출해서 좀 키워나가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건 동백 씨앗을 모으는 일. 약간 도토리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매년 10월 정도에 동백 수매를 우리 여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수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동백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씩 주워가지고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로 수매를 하러 오시는 거죠. 지난해 수거량은 2,800kg. 올해는 그 양을 6,000kg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채워드릴 계획입니다.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동백오일. 노란 빛깔이 참 곱죠? 저희가 1차로 착유를 해서 저희 여수시 공장에서 한 번 더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13번의 정제 과정을 더 거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 화장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의약품, 그 다음에 헤어용품, 그 다음에 식용 이렇게 다변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국 전시회 참석을 하는 걸 계기로 중국도 금년도에 위생 허가를 또 득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중국 쪽에 진출을 하고 향후에는 좀 이 동백을 세계화시킬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피부 관리법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동백오일. 이 마사지실에서도 동백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방법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마사지 제품들 중 동백오일을 택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긴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동백오일로 마사지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백오일로 마사지를 하는데 동백오일은 아무한테나 써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용해줘요? 동백오일은 좀 피부가 너무 많이 건성이거나 악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전데요? 제가 엄청 악건성이거든요. 근데 제품이 많잖아요. 마사지 할 수 있는 제품이 네네네. 엄청나게 네. 수도 없이 많은데 네네. 특별히 동백오일로 마사지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클렌징 단계부터 틀립니다. 동백오일로 클렌징을 해줬을 때 모공의 노폐물을 굉장히 잘 빼줘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하고 오셨을 때보다 클렌징을 해놓고 나면 더 피부가 환하고 좋습니다. 촉촉하고. 그리고 해놓고 나면 다들 건조하잖아요. 이걸로 해놨을 때는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동백오일 활용법, 피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백으로 얼굴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번에는 머리에 영향을 좀 줘볼게요. 헤어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동백꽃이 그려져 있는 게 이 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헤어샵. 이곳에서도 동백오일은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강력 추천 아이템이라는데요. 특히 머리가 많이 손상된 손님들에게는 동백오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한다는 베테랑 원장님. 염색을 할 때도 꼭 사용하는 재료 역시 동백오일. 이렇게 동백오일을 머리에 양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동백은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해왔던 건데 윤기라든가 수분, 영양을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동백오일은 열 발활점이 300도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열펌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모발의 열 변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저희 매장에서 그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동백오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손님 반응도 좋지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동백오일은 쓰는 분들만 쓰시는 거죠. 머리를 예쁘게 하는 것만큼 디자이너들이 신경 쓰는 것은 머리카락의 상태. 동백오일이 모발의 건강함을 챙겨준다니 그만큼 즐겨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백장미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평소 머리 손질이 잦다 보니 모발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장미 씨. 동백오일 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술이 다 끝났습니다. 와,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 있고 이렇게 무게감이 딱 떨어져요.
동백 오일은 수분 증발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발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와, 이게 20일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백으로 아름다워지세요. 여수의 상징 동백이 자신이 품은 아름다움을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챙길 수 있는 동백의 건강함. 이제 동백을 보지만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순도 100% 여수 동백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채워드릴 테니까요. 저도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이 동백기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께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신 후에 비녀 꽂고 나서 제일 마무리하실 때 살짝 이렇게 만지실 때 쓰는 이런 기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동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움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욕심이 좀 나는데 저도 환절기 때마다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 동백 오일 꼭 써봐야겠습니다. 네. 게다가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까 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쉽게 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이 좋은 제품이 메이드 인 여수의 이름을 걸고 세계 수출길에 오른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앞으로 여수표 동백 화장품이 승승장구하기를 저희 전국시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엔 맛있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김종수 아나운서 닭고기 좋아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뭐 없어서 못 먹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사실 그 닭고기를 좋아하더라도요. 이게 튀김옷을 입혀서 먹는 그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입맛 당기긴 하지만은 건강에 그렇게 뭐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고민이 될 때가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치맥으로 알려진 치킨과 맥주의 궁합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왕 먹을 거면 건강하게 먹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 닭요리가 당기신다면은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이럴 때 닭백숙 한 그릇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평범한 닭백숙 말고요. 기왕이면 힘 좋은 토종닭,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토종 혈통이 있는 닭을 먹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말씀하시면은 네. 닭들이 오해하고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이 혈통 관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무척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 토종닭은 생김새부터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여기 닭과 사랑에 빠진 이가 있습니다. 온 재산을 털어 닭을 연구하기 15년. 전국의 산간오지를 돌아다니며 각고의 노력 끝에 토종 딸기의 순수 혈통을 복원해낸 것은 물론 항생제 하나 쓰지 않고 튼실하게 키워냈으니 그야말로 토종닭 박사.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순수 혈통 토종닭 구경 한번 해볼까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 양계장. 좁디 좁은 케이지형 닭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란 닭과는 비교 불가. 너른 농장 마당에서 고귀한 자태 뽐내는 대한민국 토종 딸기의 순수 혈통을 찾아낸 장본인.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예,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토종닭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집 닭들 얼마나 좋은지부터 확인해볼까요? 1992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2008년 빨리 크고 맛이 좋은 데다 알까지 잘 낳는 우리나라 순수 토종닭을 복원해낸 안인식 씨. 이게 바로 토종닭 박사의 작품들입니다. 여기는 닭이 한 1000수가 있는데요. 예방접종 한 달 만에 11번이라는 거 끝나고 여기서 이제 적응 기간을 거쳐가지고 2달이 넘으면 밖에서 이제 키웁니다. 토종닭은 혈통 복원도 복원이지만 항생제를 쓰지 않고 사육하는 것이 관건. 때문에 이 집에서는 9차례 백신 주사를 놓는 것 말고도 닭들에게 특별한 보약을 먹이고 있다는데요. 흔하게 하는 민들레, 그 외에 한약재 요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독성을 뺀 미생물입니다. 이 닭한테 먹어도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닭한테 먹이고 각종 한약재를 비롯해 생육 발달에 좋은 재료들을 섞어 미생물 공법으로 완성한 토종닭 박사의 특제 액상. 물에 희석해 식수로 먹여서 닭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요. 양계장에 직접 분사해 검은 곰팡이를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닭한테 먹이기 위해서는 1000대1로 닭 먹입니다. 그러면 그 닭이 장이 튼튼해져요. 곰팡이균을 장에 있는 곰팡이균을 없애면서 이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몸에 좋은 거 먹고 자랐으니 덩치도 좋고 실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순수혈통 토종딸기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이 보면은 이 벼슬이 보면은 여기 보면 딱 7개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보면은 요 깃볼에 반점, 예 반점이 있고 특히 이제 발 보면은 이제 검은색이 나야 돼요.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 닭들이 순수혈통을 찾기까지 사연이 구구절절하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처음에 시작해 몇 번 실패를 하고 나서 했던 건데 2008년부터 3월 6일 날 이거 이제 부화가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요거는 알 1000개를 넣어가지고 잡종이 580개예요. 토종은 300마리밖에 안 돼요. 우연찮게 접한 토종딸기에 매료되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재래달기의 혈통을 찾아낸 안은식 씨. 하지만 막상 집에 데려다 놓으니 죄다 죽어버렸다는데요. 쓰디쓴 고배의 잔을 들이키고 망연자실. 닭장 안에 앉아 하염없이 닭들만 바라보던 그때 마침내 안은식 씨는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아무리 달걀 혈통이 좋더라도 문제는 근친. 달걀에 근친하는 습관 때문에 부화율이 떨어지고 폐사율도 높았던 거죠. 이거는 근친이 안 된 닭이고 이건 근친된 건데 이게 130일짜리입니다. 일단 육안으로만 확인해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뭐 자기네들이 잘 먹고 안 먹고 차이 아닌가요? 아니 근친이 되면은 이거 여기서 많이 크질 않아요. 근친이 영향을 받으면. 근데 근친을 영향 안 받는 놈들은 이리 덩치가 좀 많이 자라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못 가르쳐 드리죠. 그거는 여태까지 제가 10년이라는 세월 연구한 건데 그거 못 가르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대한민국 순수혈통 토종닭 맛 한번 보죠. 쾌적한 환경에서 극진한 보살핌으로 자란 큼지막한 토종닭 깨끗이 씻어 손질해 냄새 잡아주는 환기, 마늘도 크게 한 줌, 대추로 달달한 맛 더해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의 재료를 더 넣어준다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닭발을 삶은 육수예요. 왜 닭발을 삶아서 육수를 낸 거죠? 그러면은 더 영양가도 있고 콜라겐이잖아요. 닭발은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름난 셰프들도 애용한다는 마법의 닭발 육수로 깊은 맛 추가하고 여기에 주인장 공개 불가 또 하나의 비법 육수 부어 토종닭 백숙 재료 완벽하게 준비해서 압력 솥에 불 조절해가며 삶아내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닭 삶는 거를 제가 할 줄 몰라서 돈 주고 배워왔어요. 양평 가서 배워왔는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요. 그닥하고 이닥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삶는 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일반 닭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라면 토종닭은 야생에서 비바람 견디며 자란 잡초. 좋게 말하면 육질이 쫄깃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즐겨서 싫다 할 만한데요. 그래서 십수년 토종닭 요리 신공이 필요한 겁니다. 토종닭 본연의 맛과 영양은 살리되 질기고 억센 육질 부드럽게 만들고자 공수할 수 있는 재료 총동원, 달인의 노하우 발휘에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리한 토종닭 백숙. 손님 상에 내가면 만족도 100%입니다. 깊은 맛이 나면서도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담백하니 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고기. 토종닭 백숙 앞에 체면 따위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고기 한 점 더 사수하겠다고 젓가락은 연신 바빠지고 후루룩 후루룩 쩝쩝 의상어 대방출이죠. 뻑뻑하신 살이 없고요. 살이 다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다른 데서도 닭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비교해 보신다면? 다른 데에는 토종닭으로 가면은 많이 질겨요. 근데 여기는 토종닭 치고 질기지도 않으면서 고기들이 뻑뻑하지도 않고 먹으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긴 국물이 참 좋아요. 다른 데보다 걸쭉하거나 이렇게 닝닝하지 않고 되게 국물이 시원하고 그래서 가끔씩 좀 원기 회복하거나 좀 기운이 없을 때 좀 오면은 확실히 조금 보약을 먹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갑니다.
모두가 칭찬 일색. 최고의 맛과 영양 자랑하는 토종닭을 완성해낸 안인식 씨는 얼마 전 새로운 도전을 펼쳤다는데요. 예로부터 꿈만 꿔도 복이 들어온다 했을 만큼 귀한 닭, 멸종위기의 흰 닭까지 혈통 복원에 성공한 겁니다. 정말이지 닭 박사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현재로 충주 인근에다가 땅을 준비해가지고 이 토종닭 복원 연구소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년에 아마 연구소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나 기술자도 해내지 못한 대한민국 토종닭의 순수혈통을 복원한 안인식 씨. 토종닭 박사의 집념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생김새부터가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순수혈통 토종닭을 복원하기까지 안인식 씨는요, 무려 7억 원이라는 거금에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종닭 복원을 위한 연구가 여러 차례 좀 진행이 되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몇몇 그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 실패를 했고요. 2008년에 이렇게 순수혈통 토종닭 복원을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건강한 토종닭을 키우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안인식 씨의 이런 노력들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올해 보양식은 토종닭 백수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5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훌쩍 올라서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는데요.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욱 심해진 만큼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겉옷 한 벌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맑은 봄 날씨 이어지는데요. 이럴 때 어디로 떠날까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봄이 갈수록 짧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또 네. 오늘이 4월 29일이고 내일 모레면 5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봄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이곳 한번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프리마켓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죠. 바로 아리랑 난장입니다. 네, 아리랑 난장 이름부터가 벌써 구미에 당기는데 과연 얼마나 멋진 장터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수준 높은 전시회나 공연들이 많고 무엇보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경주 엑스포 공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저희 물건 팔러 왔어요. 재능 기부하러 왔어요. 경주 엑스포가 야심차게 준비한 2016 대형 프로젝트. 플리마켓과 문화 공연이 만나고 대학생과 주부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함께 만드는 아리랑 난장. 기발한 물건과 체험거리로 가득 찬 경주 엑스포 공원으로 함께 놀러가요. 경주 엑스포 공원에는 자주 오지만 오늘 같은 이런 풍경, 이런 기분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쇼핑 중독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스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아리랑 난장은 서민들의 문화 장터를 뒷받침하고 이분들의 미약한 브랜드 파워를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확산시켜주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한 땀 정성과 개성으로 탄생한 핸드메이드 물건부터 아나바다 정신을 살린 중고 물건들까지 무려 50여 단체가 참여했다는데요. 딱 봐도 대박이야 감이 팍팍! 물건을 사는 사람의 손길도 바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의 손길도 바쁩니다. 오늘 어떤 물건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여성용 스카프 준비했습니다. 야, 굉장히 색색별로 예쁘다, 곱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그냥 가게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민들 만나고
이런 좋은 물건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야, 손님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박 조짐이 보입니까? 네. 오늘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완판. 감사합니다. 영상 갈게요. 네. 저 옆에서 뭐 할 게 있어서. 네.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개성 넘치는 물건들이 한가득. 만져보고 입어보고 따져보고 고르는 재미가 솔솔. 굉장히 열심히 물건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난장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세요? 여러 물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싸고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데보다 물건 좋고 가격은 싸고. 만족도는 오케이. 새 걸 산다기보다 애가 필요로 한 거 이런 걸 살 수 있으니까 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걸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오늘 어떻게 욕심 좀 나십니까? 네 많아요. 계속 여기 있어요. 장터하면 역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상치 않은 음식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누님들이 계십니다. 누님들. 자, 아니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다? 네 저희는 정나눔이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가정주부 이런 음식들은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나 핸드메이드 제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부들이 만든 음식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자식한테 해준다는 생각? 저희 엄마는 음식을 못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경주에 정 많은 주부들이 뭉친 정나눔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쁜데요. 그녀들의 손맛은 더 멋집니다. 크레페 사러 오세요. 맛있는 크레페 드시러 오세요. 주부들의 노련한 손맛이 있다면 이곳에는 신선한 손맛이 있습니다. 예, 어디서 나온 분들인가요? 네, 저희는 동국대학교 조리동아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메뉴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조리동아리로서 특별한 음식 만들어보자 해서 크레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레페를 제가 맛을 봐야 되겠는데 네. 여기 식탁은 없네요? 네, 식탁은 없고 테이크아웃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테이크아웃이죠? 예, 크레페 하나. 자, 예비 셰프들이 실력 발휘를 하는데요. 청춘이라는 양념까지 더해졌으니 그 맛은 안 봐도 100점이겠죠? 열정으로 만든 우리 젊은이들의 크레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확실히 이런 장터에서는 말이죠. 이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장터가 더 맛있어집니다. 맛있는 장터 여행의 하이라이트. 요즘은 메인 음식보다 더 사랑받는 곳이 바로 커피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보기만 해도 멋지다 얘기가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온 친구들이죠? 저희는 경주초등학교 바리스타 동아리 바리향입니다. 야, 고등학생들이구나. 아니, 고등학생들이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실습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드립 체험을 하여 직접 내린 커피를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 내리기 어렵지 않아요. 학생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핸드드립을 배우는 어른들. 커피 하나로 세대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가 내린 커피를 체험하고 아이들한테 배우고 또 이렇게 마셔본다는 기분은? 일단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특수로 해서 기능을 하니까 너무 좋고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직접 내려보니까 내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야, 커피향, 오늘의 커피향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리 굿! 그건 3글자입니다. 그러면 베리 굿! 아리랑 난장에서는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오가는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공연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는 100% 재능 기부라고 합니다. 신나는 장터에 신명나는 공연까지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팀들이에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6월 스탠스 동아리입니다. 야, 우리 고등학생들이구나. 오늘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여기 엑스포에서 문화장터 열린다고 해서 재능 기부하려고 왔어요. 야, 그야말로 본인의 재능을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거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람들과 함께한 소감은 어때요? 모르는 분들인데도 응원 되게 많이 해주시고 호응도 많아서 좋았어요. 다양한 공연으로 눈이 즐거웠다면 이번엔 직접 만들고 그리면서 손이 즐거울 차례. 아이들은 갖가지 체험거리로 즐겁고 엄마 아빠는 쇼핑과 공연으로 신납니다. 아리랑 난장과 함께한 경주의 봄,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서울에서 와가지고 여자친구랑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보는데 뭐 공연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해서 되게 알차게 이제 놀다가 가는 것 같아서 애기한테 어울리는 핀하고 이런 케이프 샀거든요.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도 이 아리랑 난장이 열리면 또 오실 겁니까? 네, 계속 올 거예요. 아리랑 난장이란 말처럼 여러 사람들이랑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재능 기부하고 좋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도 좋았고요.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앞으로 매월 열리게 될 아리랑 난장. 장터와 문화 공연과 나들이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제 특별한 주말 약속은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꼭이요. 네, 알찬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바로 복합 문화 공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 아리랑 난장은요, 앞으로 매달 한두 차례 열리게 되는데요. 5월에는 7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뭐 다음 달이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된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동참해 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좋은 정보 드리자면요. 우리 지역 여수에서도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여수 여문공원에서 벼룩 시장이 열립니다. 네. 게다가 그 재능 기부나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지고요. 판매 수익금의 일부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인다 그러니까 착한 일에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엔 금요일에 우아한 만남이죠. 문화인 함께 하시죠. 나라 발레 시어터의 발레, 클래식과 모덤의 만남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오후 3시, 7시에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이번 연주는 클래식 발레와 모던 발레가 한 무대에 오르는데요. 1부에서는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이, 2부에서는 창작 작품 흑두루미의 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발레는 맥조의 호수, 지젤, 돈키호테, 해적, 레파토리가 있는 작품인데요. 모던의 발레는 100%가 창작 작업으로 순천만의 홀로 남은 흑두루미가 그 무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고 그 무리들 사이에서 동화되는 과정 속에서 먼 고향 시베리아까지 날아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담겨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두루미의 꿈은 순천에서 순천만을 배경으로 한 창작 작품인데요. 작년 전국 무용제 은상을 받을 정도로 작품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 지역의 나라 발레 시어터 단원들과 함께 국내외 스타 무용수가 함께하는 만큼 우리 지역 순천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 있는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의 취지는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지 못한 소외계층과 순천 시민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 초대권은 순천 문화예술회관 또 나라 발레 시어터에서 배부하고 있고요. 5월 6일과 7일 발레 클래식과 모던의 만남은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타악 앙상블 메타 정기 연주회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타악 앙상블 메타팀은 타악의 고유한 열정과 창조적 사운드를 실현하는 타악 전문단체인데요. 이번에 창단하면서 호남권 도시의 순회 공연을 진행 중입니다. 여수에서 세 번째 창단 기념 공연을 갖게 됐는데요. 여수 예울마루에서 만나는 이번 공연에서는 타악기 앙상블 작품들을 타악 앙상블, 현대무용, 그리고 더블 베이스 등이 콜라보로 연주돼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기쁨의 빛을 밝히는 타악 앙상블 메타. 타악의 강렬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예울마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아한 만남에 이어서 이번엔 건강한 만남 이어가 볼게요. 태권도로 건강 지키기 함께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강사 박동영입니다. 탭버닝 3분 태권도. 오늘은 발차기를 통해 하체를 슬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첫 번째 동작은 엎드려 발 바꾸기 동작 실시합니다. 준비. 자, 시작. 자, 더블로 갑니다. 자, 다음은 빠르게 싱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더 빠르게. 바로. 네, 두 번째 동작은 옆으로 굴러서 돌려차기 동작 실시합니다. 준비하세요. 자, 시작. 자, 무릎을 접어서 가볍게 튕겨주세요. 자, 허리를 더 들어줬을 때 옆구리와 엉덩이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기합 한번 넣어볼까요? 바로. 네,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엎드려 주시고요. 엎드려서 뒤차기 동작입니다. 자, 준비하세요. 자,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천천히. 하나, 둘, 셋. 쭉쭉 뻗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차고 난 다음에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차고, 올려. 힙업의 탁월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로.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손 짚고 앞차기 동작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오른발부터 실시합니다. 시작. 하나, 둘. 자, 발을 찰 때 힙을 최대한 들어주세요. 힙뿐만 아니라 허리, 그리고 팔뚝살까지 전신을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허리를 더 들어볼까요? 기합 넣어도 좋습니다. 자, 바로. 자, 건강과 다이어트에 활용되는 발차기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배운 발차기를 통해서 생활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우리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올해 또 신곡을 발표했는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8년 창단이 된 이 레인보우 합창단은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서는 홍보대사로 활약했을 만큼 우리 여수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 82만 명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마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초대된 우리 초대 손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인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모시는 분, 의상으로 보자면 외국인이 맞는데 네. 제가 리허설할 때 보니까 한국말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올 지 올해 15년 됐습니다. 귀화를 해서 한국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민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데 그럼 귀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8년 됐습니다. 8년이요? 8년. 네. 자, 근데 정민 씨가 지금 입고 계신 의상에 자꾸 제가 눈길이 가거든요. 이거 네. 어떤 의상인가요? 지금 이 의상은 네. 태국 전통 의상 추타이라고 합니다. 추타이요? 네. 이게 우리나라 한복처럼 태국의 전통 의상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예뻐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화사해지는데 이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5월 1일에 네. 이따 태국 송크란 축제라는 그 명절 태국 태의 명절인데요. 네네. 네, 그거는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옷까지 입고서 송크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송크란 축제는 태국의 설날 명절입니다. 네. 매년 양력으로 4월 13일에서 15일까지 열리는 명절 축제입니다. 송크란 축제 하면 빠질 수 없는 물이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게 태국에서 열렸던 송크란 축제의 모습인 거죠? 네네. 예. 네. 물로 이어지는 축제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축제입니까? 아, 네. 지난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는 뜻으로 불상에 물을 부어 서로에게 물 뿌리고 주로 집안 어른들께 손이나 발에 물을 뿌리드리고 친구들에게도 물을 뿌리면서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구는 막는 뜻으로 얼굴에 흰 파우더도 바르게 바릅니다. 흰 가는 걸 발라가지고 그 애군과 끼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네네. 예. 자, 근데 화면에서 잠깐 태국 그 현장에서의 송크란 축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던데 태국의 전통 축제인 송크란 축제가 우리 지역 여수에서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처음에 여수에 사는 태국 결혼 이민자들끼리 예, 그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고향의 축제도 함께 즐기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수에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수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동안 우리 축제가 여수에서 열렸었는데 우리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지금 저 사진이 여수에서 열렸던 송크란 축제 모습인 건가요? 네네. 네. 2014년 송크란 축제 6회 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6회 축제 때는 2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는데 진짜 태국의 전통 축제인 만큼 태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올해가 벌써 7회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그 송크란 축제 태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여수에는 스님들과 네 부처님을 불교계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행사를 같이 하시는 네네네. 그런 네. 분이나 보죠. 네. 그리고 그 미인 대회들 하게 될 겁니다. 네. 또 다양한 참가하는 그 시민들과 다양하게 게임도 있고 또 태국 전통 음식이와 다른 나라 음식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교 행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또 그 지역에서 열리는 태국 대표 축제인데 네. 미인대회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열린다고 하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미인대회 참가하시는 분들 누구나 뭐 함께 하실 수 있는 건지 뭐 기준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 네. 태국 그 전통 의상 입고 이것처럼요. 네,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 의상을 어울리는지 그거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장기 자랑도 하는 건데 얼마나 잘하고 또 재밌어 하는지 그거 볼 겁니다. 근데요, 정민 씨를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대회에 참가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올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 올해는 안 할 것 같아요.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한번 참가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제하면 또 다양한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저도 뭐 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번 축제에서도 태국 음식을 좀 맛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럼요. 참가하시면 태국 전통 음식의 대표적인 솜땀하고 살로 만든 국수와 바비큐, 고치, 월남쌈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축제 전체가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라
무료가 아니고 네. 조금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태국의 전통 음식을 진짜 현지인들이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김종수 아나운서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싸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참가자가 아까 20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근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참가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참가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신청자는 한 300명이 굉장히 참가했습니다. 많네요. 네, 아마도 축제장으로는 더 많은 분이 오실 겁니다. 네. 네. 지난해 6회 때 이제 200명이었는데 벌써 30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올해는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아, 네. 여수에 살고 있는 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광주, 순천, 광양 이쪽 사람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태국의 전통 축제를 태국 분들이 직접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태국 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네. 일반 시민들도 참가를 가능합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 뭐 신청을 하고 가시면 되나요? 일반 시민들은. 아, 일반 시민들이 네. 직접 행사장 가셔서 모든 그 태국 음식 체험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다양한 게임들도 있으니까 네. 직접 참여하셔서 또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그냥 현장에 가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구의 축제를 기획하고 또 만들어 간다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니실 것 같은데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바라고 있던 이런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축제가 벌써 실해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끼리만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소문을 듣고 저희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진짜 큰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막상 축제는 준비할 때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축제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후원 많이 해주셔서 잘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 힘으로만 좀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송크란 축제가 여수시와 함께 하는 장기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진짜 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정말 필요한데요. 아마 이 화면 보시고 오늘 송크란 축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5월 1일 날 네. 여수 터미널 D에 있는 진남 경기장에 열릴 겁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 되겠군요. 네. 예.